What the fuck? What the? Fuck! Shit! Fuck! Shit! 마지막으로 화면에 잡힌 곳은 세른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40동 건물입니다. 건물에 표현된 벽화는 입자 가속기의 CMS 장비를 1:1 크기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입자물리연구소인 세른의 건물 앞에 있던 동상은 춤추는 시바, 파괴의 신이라 불리는 나타라자입니다. 고대 타미로에 의하면 나타라자는 오리온 별자리를 나타내며 그 기원은 인더스 문명의 파슈파티로부터 시작됩니다. 파슈파티 또한 오리온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파슈파티는 케르눈노스라고 불리며 판이라고도 불리고 인간화된 시바를 지칭하며 짐승의 왕, 사냥꾼 크라타라고 불립니다. 파슈파티라고 불리는 케르눈노스는 켈트족의 신이며 켈트족의 발원지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됩니다. 파슈파티는 2개의 뿔과 5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파슈파티 인장에는 명상하는 모습이 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슈파티의 명상 자세는 요가 수련의 가장 오래된 증거로 제시되고 있으며 힌두교에서 요가는 3가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에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으로 이를 바크티 요가라 칭합니다. 시바는 아디요기로도 알려져 있으며 요가, 명상, 예술의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요가와 명상은 이집트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리스터 크로울리의 오컬트 연구 기록에 따르면 요가는 마법사들의 훈련 기법이라 밝히고 있으며 에노키안 물리학이나 응용 마법책들 또한 요가를 마법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술 훈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리온 별자리는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를 지칭하며 오시리스는 이집트 신화에서 오리온 벨트에서 내려온 신으로 여겨집니다. 오시리스는 2개의 뿔을 가진 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2개의 뿔을 가진 파슈파티와 케르눈노스의 모습을 동일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오리온을 아누의 참된 목자라 부릅니다. 아누는 바벨로니아에서 모든 신들의 신이라 여겨지며 7개의 뿔이 달린 존재로 묘사됩니다. 바빌로니아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아눈나키라 부릅니다. 아눈나키 신들에는 엔키, 엔릴, 이안나, 나보, 네르갈 같은 신들이 있고 하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아눈나키 300명과 지하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아눈나키 300명, 모두 600명이 존재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신들은 모두 뿔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뿔의 생김새가 오시리스와는 다르게 매끈한 형태로 앞을 향해 있는데 이 뿔의 형태는 바로 소입니다. 여기 점토에서 네르갈의 귀가 황소의 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같이 풀을 먹고 머리카락에서 독수리의 깃털이, 손톱에서 새의 발톱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본성과 함께 섞여 있던 짐승의 본성이 발현된 이후의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또한 소의 뿔과 소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비석에서도 소의 뿔을 가진 함무라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명의 발상지에서 소의 뿔을 가진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으로 불리우며 세상의 권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신화와 전설에 따르면 신들을 행성이나 별들과 동일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을 뜻하는 서령 문자는 팔각형의 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켜 하늘의 군대라 칭하며 별들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끌려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은 샛별을 말하며 루시퍼는 금성과 동일시됩니다. 성서는 행성을 가리켜 유리하는 별이라고 부르는데, 행성의 오온은 방랑하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5개의 별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랑하는 별은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을 가리키며 헬라인들은 금성을 포스포러스라 불렀고 로마에 와서야 라틴어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포스포러스의 뜻은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서는 방랑하는 별들에게 영원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전하는데, 여기서 어둠의 장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너머에 있는 가장자리를 지칭하는 공간으로 하늘의 별들과 군대의 감옥이라고 에녹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바깥 어둠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깥이라고 번역된 아우터는 위치나 범위에서 외곽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왕국의 자녀들이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질 것이라고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이유에는 결국 아마게돈 전쟁 끝에 사탄은 잡히게 되고 깊은 구렁의 열쇠를 가진 천사에 의해 지하 음부로 내려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잡힌 이후 죽은 사람의 영혼은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바깥 어둠이라고 불리는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형벌의 장소는 무한한 우주의 허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궁룡 끝 너무 이 땅의 모서리 끝자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체는 12궁성을 따라 일련의 규칙대로 동일하게 움직이지만 행성이라 불리는 5개의 별들은 이런 규칙과는 다르게 변칙적으로 하늘에서 움직입니다. 1764년 제임스 포거슨이 아이작 뉴턴의 천문학 원리를 스케치한 금성의 궤도는 지구 중심 모델로 묘사되어 있으며, 금성의 궤도는 8년을 주기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서는 땅을 4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에녹서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가정했을 경우 관측하는 사람의 위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실제 동이 트기 직전 육안으로 관찰되는 금성의 모습이며, 금성의 위치는 1년과 2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이 금성이 변칙적으로 돌고 있는 것은 별의 운행의 섭리를 잃어버리고 지구 자기장 패턴을 따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토네이도에 휩쓸린 공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묘사한 화성의 궤도는 1580년부터 1596년까지의 궤적을 담고 있는데, 화성 또한 자기장의 패턴을 따라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모리인은 오리온을 네필라라 불렀고, 네피림은 오리온의 후손으로 여겼다고 전해지며, 그리스인들은 오리온을 반신만인 거인 사냥꾼으로 묘사합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오리온 자리의 공통점은 신이라 불리는 천사와 인간, 그리고 동물의 유전자가 혼합된 유전자 변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o at the moment we have the Large Hadron Collider, LHC. 세르는 공식적으로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인 입자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여겨지는 원자는 나눌 수 없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원자의 구성 요소인 양성자는 업코크와 다운코크로 구성된 3개의 코크들과 이들을 결합시키는 매개체인 글루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구성 요소인 코크는 항상 2개 혹은 3개의 쌍으로 구성되며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감금 효과라 부릅니다. 세른의 입자 연구는 빅뱅을 재현하는 것으로 빅뱅 이후 우주가 탄생한 순간 쿼크들은 고온의 열에 의해 자유로운 단일체로 존재했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힘입어 입자 충돌 실험을 통해 초기 빅뱅 이후의 우주를 재현하고 어떻게 입자가 구체화되는지 실험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목적입니다. 빅뱅 실험은 간단히 말해 두 입자가 입자 분쇄기를 통해 충돌하면 쿼크들은 분리되고 충돌 시 가해졌던 힘은 분리된 쿼크들을 다시 결합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결합된 쿼크들은 새로운 입자로 나타나게 되며 새로운 입자로 결합된 입자를 강입자라 부릅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연금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른의 입자 충돌 실험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눈에 띄게 제시하고 있는 상징들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1973년 중성류를 발견한 세른의 공식 프로젝트 명칭은 가가멜. 가가멜은 16세기에 쓰여진 풍자 비평 문학 소설 가르강키아와 황타그리엘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가가멜은 소설에서 거인 가르강키아 왕의 어머니로 거인으로 등장합니다. 거인은 한때 세상의 타락과 파멸을 가져온 존재들로 춤추는 시바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의 신 나타라자가 춤을 추는 이유는 세상을 파괴할 때 소리라고 불리는 파장으로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며 이는 그레이트 리셋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89년 월드 와이드 웹 프로토콜은 세른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웹 프로토콜은 666을 의미한다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세른은 이를 인정하듯이 세른 공식 로고에 666을 상징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숫자 표기 방법입니다. 게마트리아에 따르면 히브리 알파벳 W는 6으로 치환되고 월드 와이드 웹은 666이 됩니다. 이러한 게마트리아 기법은 몬스터 음료 로고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어떤 커넥션을 상징하는 것에 666이라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드 와이드 웹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와의 연결, 크롬은 구글과 사용자와의 연결, 바코드는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연결, 이를 통해 셀은 또한 무엇과의 연결을 지향하는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은 게마트리아의 숫자를 합한 이소셰피 기법을 따른다고 보여지지만 글로벌 리스트들은 현재 게마트리아 나열 기법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 6으로 사용되는 히브리 알파벳 W는 호리, 못, 말뚝이라는 연결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666은 세계의 못을 상징하며 세계의 못은 대적하는 자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른의 666 로고의 의미가 무엇과의 연결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면 세른의 문서 서버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원의 문을 통해 무언가 들어올 수 있다. 내용의 요지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블랙홀과 같은 차원의 문 역할을 할 것이고 실제 어떤 생물체가 차원의 문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할리우드가 수년간 포탈이라는 소재를 영화에 등장시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원을 소재로 만든 대표적인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블랙홀의 이름 또한 우연히도 거인 가르강퀴아입니다. 세른은 앨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차원의 문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모든 것은 꿈이고 환영이며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단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오컬트 철학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다른 세상의 안내자 회중시계를 든 흰 토끼를 따라 다른 차원의 세상과 연결을 암시하는 토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Interesting. This must be where Alice lives. Excuse me, have you seen Alice? Yes, it's over there. 앨리스는
인미 케이크와 드링크미 음료의 약물 효과를 통해 토끼굴 건너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토끼굴은 연금술사들의 약물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앨리스가 토끼굴을 지나 마주친 세상은 하트 여왕의 독재 군주 체제로 목을 치는 사형 집행가가 활동하는 지하 세계로, 앨리스는 지하 세계에서 짐승들과 채쇼 고양이, 하트 여왕 등 여러 존재들을 만나는 모험을 하게 되고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원제는 앨리스의 지하 모험입니다. 스위스의 고타드 터널 개통식은 앨리스에 숨겨져 있는 개념을 더 확장시켜줍니다. 고타드 터널 개통식 일부의 시작입니다. 고타드 터널 개통식은 퍼포먼스와 함께 시작됩니다. 긴 통로를 따라 진행되는 행진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화면은 노동자들에 의해 100년 전 개통된 고타드 터널의 과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는 오랜 과거로 이동을 의미합니다. 대홍수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홍수로 인해 생명체들은 혼돈에 빠집니다. 대홍수가 있던 시기 활동하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이 중 날개가 있는 천사는 반은 여자, 반은 남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홍수가 그친 후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옵니다. 날개가 달린 타락한 천사는 케르눈노스의 육체를 입고 등장하며 또 다른 천사들은 밀집 같은 모습의 육체를 입고 등장합니다. 홍수가 쓸어버린 세상에서 케르눈노스는 또다시 짐승의 왕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화염에 휩싸이는 지각 변동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케르눈노스는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산업혁명 시절로 세월은 흘러가고 일부는 끝이 나게 됩니다. 2부의 시작은 스위스 알프스 산지하에 존재하는 토끼굴을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하 세계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는 반복적으로 좌절됩니다. 이때 세른의 강입자 충돌기를 암시하는 굴착기가 등장하고 지하세계에 있던 존재들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새 천사의 영이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등장하며 뒤에는 루시퍼를 상징하는 전시안이 나타납니다. 전시안의 동공이 열리며 토끼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존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하세계에 있던 케르눈 노스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의 모습을 한 케르눈 노스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오스타라 여신과 토끼입니다. 케르눈 노스와 그의 천사는 인간 사회와 연합하게 되며 거룩하게 보이던 새 천사는 3명의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대중시계와 함께 터널 개통을 환영하며 고타드 터널 개통식은 끝이 납니다. 앨리스와 고타드 터널의 공통점은 짐승을 다스리는 왕을 소재로 한다는 것이고 지하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에서 올라오는 생명체에 대해 세른 선임 연구원인 세르지오 베르톨루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TV를 보거나 공상과학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포털이 어떤 지루한 빈 공간이나 인류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행 문명과 같은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육식 공룡 인간 종족의 급박한 방문, 사악한 유전 여왕의 초인적 클론 하이브 군단, 오랜 세월 동안 감금되어 인간의 영혼을 먹고자 하는 암흑신들의 무한 폴리 판테온, 평행 역사에서 승리한 세계적인 나치 제국 등과 같은 것으로 이런 종류의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또한 LHC의 제어실에서 일하는 마이크 레몬트 박사는 우리는 초대 칭성과 별도의 차원을 보고 싶어 합니다라고 밝히며 우리는 갑자기 부풀었다 수축하는 구형태나 바퀴 모양의 생물들에 의한 어떤 종류의 침략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도시들은 연기를 내며 폐허가 될 것이며 N차원에서 온 순간이동하는 거대 독재자들의 공격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베르톨루치는 분명히 열린 문이 있을 것이지만 매우 짧은 시간 10초에서 26초 동안 열어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의 안정성에는 위험이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세른 연구원들의 포털에 대한 이야기는 공상이 아닌 이론의 바탕을 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른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상징을 살펴보면 앨리스 옆에 있는 장비는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틀라스는 거인 타이탄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상징들을 종합해 볼 때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존재는 거인인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존재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줄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1998년 발견됩니다. 세르는 CMS 장비 설치를 위해 땅을 파던 도중 갈로 로망 시대의 유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프랑스를 지배하던 로마 시대를 지칭하는 갈로 로망은 바로 켈트족의 후손인 갈리아인들이 정착해 살던 지역입니다. 세르는 이 유적지가 갈로 로망이라는 것 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세른 내부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고학자 피에르는 세른 연구원인 토마스 교수에게 강입자 충돌기의 시험 가동 성능에 대해 궁금해하며 토마스가 서 있는 곳이
아폴리온 사원의 유적지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은 가봉에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 고고학 연구를 하고 있다며 안부를 전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토마스는 강입자 충돌기의 시험 가동 중 발생된 문제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피에르는 다시 한번 가봉 광산에서 발견된 우라늄이 정제된 우라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연의 일치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폴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갑니다. 아폴리온은 아바돈의 그리스도 형태로 요한계시록에서 파괴자, 십면의 천사, 지옥의 열쇠를 지키는 자로 등장한다며 토마스에게 아폴리온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토마스와 피에르의 대화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른의 취임식이 있던 밤 토마스는 자리를 피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세른에서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었다는 것과 유럽인의 생명권을 위해 세른을 고소한 오토 노슬러 교수의 이야기와 가봉에서 발견된 우라늄 광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중 가봉에서 발견된 우라늄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운데 피에르는 우라늄 광산에서 연구 중인 기밀을 전하기 위해 다른 통신망으로 연락할 것을 토마스에게 제안합니다. 피에르는 토마스에게 가봉 광산에서 발견된 우라늄은 고대의 원자로라는 사실과 원자로에서 전기를 끌어쓰던 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고학자들이 꿈꾸던 유물을 발견했지만 어떠한 논문도 쓰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발견은 영원히 봉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에르는 모든 역사는 거짓말이고 원자로는 인류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원자로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며 흥분되고 두렵다는 말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으로 1년 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30만 년 동안 운행된 원자로는 13개의 원자로로 구성된 복합체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동 중이고 공학 재료와 볼트 그리고 전기회로로 추측되는 석화된 컴퓨터 부품을 발견했다고 전합니다. 소설 같아 보이는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로 천연 원자로입니다. 알려진 사실은 지금까지도 에어컨 30개 정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이전 존재에 대해 성서에서 말하는 바는 아담 이전 어떤 존재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물에 한 번 잠겼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강극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강극 이론에 따라 아담 이전 세상에서 짐승의 왕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 모습으로 기름 부음이란 성서에서 왕의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특별한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아폴리온 신전이 중요한 이유는 피에르가 말한 바와 같이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로 묘사되고 있는 아폴리온이라는 존재가 성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폴루온은 중세시대의 아폴리온으로 불려왔고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아폴로 신전의 유적지가 위치했던 자리를 아폴리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른이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의 지역명은 생제니 푸이입니다. 로마 시대의 푸이라는 마을명은 아폴리아쿰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라틴어 전미사 야쿰은 소유를 의미하며 아폴리아쿰은 아폴로에게 바쳐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폴로 유적이 있던 세른이 위치한 푸이라는 지역 또한 아폴리온이 됩니다. 갈리아의 아폴로와 로마의 아폴로는 서로 다른 신으로 분류되지만 로마가 갈리아 민족을 정복한 이후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갈리아인과 로마의 신들은 서로 융화됩니다. 4세기 이전까지 로마는 아폴로를 변방의 신으로 여겨왔으나 5세기에 이르러서는 중요한 신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로마가 정복한 갈로로망 지역의 조형물에서도 갈로로망의 신화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앙은 케르논노스, 좌측은 아폴로, 우측은 머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갈로로망 시대 이전 유럽을 정복한 켈트족으로 켈트족의 분포는 영국,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그 후손을 두고 있는 게일인, 스코틀랜드 동북부에 거주하던 픽트인, 유럽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브리튼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정착한 켈티베리아인, 그리스를 침략 후 튀르키예에 정착한 갈라디아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폴로라는 이름을 내포하는 신들의 특이점은
어떤 하나의 공통된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켈트족의 후손인 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지하세계에 존재하는 신의 후손이라는 사상에 따라 아폴리온의 명왕성의 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폴로 신전에 있는 명왕성의 문은 하데스로 가는 관문으로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믿음의 장소로 여겨지며 사제들을 통해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성서는 지하세계에 사는 존재에 대해 짐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셀은 뒤로는 프랑스에서 스위스, 독일까지 뻗어 있는 쥐라 산맥이 있습니다. 쥐라는 고대 노르웨이어 디레이에서 파생되었으며 디르는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훔볼트가 1799년 탄산염 퇴적층에 붙인 이름은 쥐라 칼크슈타인으로 여기서 짐승이라는 뜻을 가진 쥐라를 따와 쥐락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생대의 석회암 지층이 처음 확인된 장소 또한 쥐라 산맥입니다. 세른이 블랙홀을 열고자 하는 이유는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켈트족은 아폴리온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신을 땅 위로 불러오려는 것입니다. 아폴리온의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합니다. 구약의 아바돈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원이 결합되어 멸망의 장소로 해석되는 멸망을 나타내며 신약의 헬라어 아폴리온은 파괴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멸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말인즉슨 구약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장소의 명칭으로 멸망이 사용되었으며 신약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는 천사의 이름으로 파괴자를 뜻하는 멸망이 사용됩니다. 멸망과 사망이라는 천사는 창조주에 대한 명성을 드러노라며 말하기도 하는데 멸망은 성서에서 10개의 뿔을 가진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하이브리드 짐승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케르눈노스에서 접두사 세른의 의미는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하는데 멸망의 아들이란 멸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타락한 천사의 영으로 잉태된 어떤 인물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성서는 불법의 신비라 밝히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건의 신비라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유다는 마귀라 언급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멸망의 아들 유다에게 들어가 두 영은 공존하기도 하는데 이는 미래에 있을 일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자살이라는 죽음으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이 거처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 불리는 멸망이라는 명칭을 가진 장소입니다. 앞으로 멸망의 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 다음으로 두 번째 등장하게 될 멸망의 아들은 많은 것들을 파괴할 파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멸망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언약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인물은 사망과 지옥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망, 멸망, 음부, 지옥은 그룹이라는 천사가 타락한 이후 붙여진 또 다른 이름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멸망의 몸에 들어가는 사탄의 영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따르는데 지옥이라는 인물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영은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게 되며 사망이라는 영이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켈트족은 머리 사냥꾼으로 알려진 민족이며 참수한 두개골을 가지고 의식을 치르는 켈트족의 기록은 프리메이슨의 의식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거처로 돌아간 멸망의 영은 세른 과학자들의 표현에 따라 블랙홀이 열릴 때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세른은 블랙홀이 열리는 모습을 스트레인질의 수프, 자기당구 카레와 같은 밀도가 높은 유체로 묘사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자 물리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개의 입자가 입자 가속기에서 충돌하면 아원자 입자가 생성됩니다. 아원자는 원자보다 작은 입자를 말하며 아원자가 생성될 때 각각의 입자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기묘 물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묘 물질은 강입자의 한 형태로
기묘코크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억코크, 다운코크, 기묘코크로 이루어진 입자를 람다 입자라 부르는데 강입자가 생성될 때 기묘코크는 입자 붕괴라는 자발적 과정을 통해 수초 내로 억코크와 다운코크로 붕괴됩니다. 기묘코크는 질량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가벼운 입자로 수초 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람다 입자의 관찰과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인데 여기서 문제는 기묘체라 불리는 강입자가 생성될 때 발생됩니다. 기묘체는 업코크, 다운코크, 기묘코크가 거의 같은 수의 결합 상태로 이루어져 안정화된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상의 입자입니다. 기묘코크들이 붕괴되지 않는 안정된 상태의 물질을 기묘체라 하고 기묘체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며 불멸의 물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연의 모든 것은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도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기묘체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묘체가 생성될 때 다른 물질이 기묘체와 접촉하여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접촉하는 모든 것이 연쇄 반응하여 정상적인 모든 물질을 기묘체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9은 섭씨 45도까지 얼어있는 물의 일종으로 다른 물 분자와 접촉하면 아이스9으로 결정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접촉한 모든 물은 아이스9이 되어 버린다는 이론입니다. 기묘체를 정의하자면 원자가 10억 분의 1 크기보다 작은 연기가 가득한 젤라틴 물질로 재배열된다는 이론적인 물질이고 지구 전체가 젤라틴 덩어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묘체는 암흑물질의 후보군이며 기묘체를 기묘한 별이라 부릅니다. 기묘한 별은 기묘체가 붕괴되지 않고 기묘코크가 안정화된 상태로 구성된 별을 말합니다. 기묘별과 같은 별들을 이종성이라 부르는데 이종성에는 코크별, 기묘별, 프레온별로 구분하며 밀도가 높은 무거운 코크들로 구성된 유체나 기체, 가스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암흑별이라 합니다. 이종성은 검은색의 빛을 내며 밝기가 어두워 감지하기 어렵고 블랙홀과 같이 먼지, 구름과 가스에 둘러싸여 있으며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에서도 흑암을 내뿜는 빛에 대해 빛도 흑암 같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별의 일생을 연구한 오펜하이머는 질량이 큰 별들이 초신성 폭발 이후 중력 붕괴를 겪으며 별의 죽음 끝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의 잔재를 생성한다는 이론을 남겼습니다. 블랙홀을 생성하는 LHC에 대한 두려움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입니다. 강입자 충돌기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가속력과 에너지로 입자를 충돌시키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블랙홀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이상하고 이국적인 입자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코크별이나 기묘별, 블랙홀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튜빙겐 대학의 오토 레슬러 교수가 세론을 고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블랙홀이 열리는 장면을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블랙홀이 열릴 때 뜨거운 열기와 입자 구름을 동반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실제 별들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암흑별들은 엄청난 열기를 발산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코크의 입자 구름이나 수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른의 입자 충돌 실험으로 블랙홀이 열리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이는 블랙홀을 여는 방법을 감추기 위한 세른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입자 충돌 실험은 블랙홀을 여는 방법론 중 하나지만 불안정하며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른 연구원들이 밝힌 바와 같이 차원의 문을 여는 방식은 안전해야 하며 임의로 열고 닫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고대의 지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Just how ancient is she? No one knows the age of the Sorcerer Supreme. Only that she's Celtic and never talks about her past. Mastery of the sling ring is essential to the mystic arts. They allow us to travel throughout the multiverse. All you need to do is focus.
Visualize. See the destination in your mind. Look beyond the world in front of you. Imagine every detail. The clearer the picture, the quicker and easier the gateway will come.